네, 28살. 굉장히 꽃다운 나이지요. 그러나 저는 꽃돼지였습니다. 네. 꽃다운 나이에 저는 꽃답지 못했던 꽃돼지였는데요. 78kg라는 체중을 가진 20대였습니다. 출산을 여기에 경험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도 출산을 하고 몸이 회복되지 건강이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육아를 하다 보니까 몸에 너무나 많은 만성 염증과 질환과 증상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자, 밤낮으로 울어대는 아기, 2-3시간마다 젖을 달라고 우는 아기, 바닥에 누워있지 않는 아기, 저희 큰 아이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1시간 이상씩 이 아이를 안고 자세도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아이가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계속 정말 너무 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앉아서 수유를 하는 동안 등이 지릿지릿하니 담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지릿지릿한 통증의 담이 어깨를 타고 목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눕지도 앉지도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는 그런 통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의 몸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육중하죠. 그래서 저는 무릎 관절과 발목 관절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출산을 하고 아이를 계속 안고 업고 하다 보니 그 무게까지 더해져서 저는 결국은 발 뒤꿈치에 통증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제가 병원을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요. 자, 여러분들이 의사시라면 이런 저의 몸을 보고 어떤 처방을 내리시겠습니까? 네! 네, 병원을 차리십시오. 살을 빼세요.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딱 그냥 처방을 내려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다이어트를 해야 되기도 했었던 몸이지만 저는 만성 비염을 가지고 있었고요. 비염 수술을 2번이나 했던 비염 환자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갑상선의 혹을 10개나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쵸. 여러분들 너무 힘들었겠죠. 네, 그런 증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다이어트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게 됩니다. 네. 40세 69kg. 네, 여러분 아직 놀라실 때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오늘 강의를 드릴 리셋이라는 것을 처음 했을 때예요. 그런데 제가 워낙 몸이 좋지 않다 보니까 아직은 붓기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피부는 어떤가요? 너무 좋아졌죠. 네, 피부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렇게 몸이 좋지 않던 중에 정말 만성으로 너무나 힘들어하던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노약자분이 계시거나 임신의 가능성이 있으시거나 하신 분들은 눈을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만성 두드러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 그 두드러기는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에 조금 뒤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40살에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그 전에 너무나 많은 다이어트를 했는데요. 그 방법들 중에 제가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사진을 보시면서 저거 나도 네, 추억이 새록새록 방울방울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양약 다이어트입니다. 내과에 가면 5만 원. 보험이 되지 않습니다. 한 달에 5만 원인데 정말 주변에서 엄마들이 많이 드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피골이 상접해질 때까지 빠집니다. 왜냐하면 식욕을 억제시켜버리기 때문에 칼로리를 절단시켜버려요. 이거 먹으면 어떤 음식도 먹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먹게 되면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침이 나오질 않아요. 어떤 음식을 먹어도 씁니다. 끝맛이. 그리고 더 심했던 부작용은 뭐냐면요. 밤에 잘 때 조용하지 않습니까? 주변이 제 심장 소리가 제 귀에 들려요. 그쵸? 아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날 불면증으로 저는 두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패스했던 다이어트 방법이고요. 네, 자연이 주는 행복입니다. 한약 다이어트. 나 저것도 해봤는데 하시는 분들 계시죠? 3개월에서 6개월을 권장합니다.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하고요. 식후 2번 복용합니다. 그런데 이거 역시도 식욕 억제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손이 발발발발발 떨리고 허기가 지고 기운이 없어요. 너무 기운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먹다가 끊다가 결국은 한약 다이어트도 끊게 됩니다. 네, 초록이 분홍이. 네, 반가우시죠? 정말 유행했었잖아요. 자, 요 초록이 분홍이. 네, 웅성웅성.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초록이 분홍이를 구입해야 할 때는 반드시 살펴야 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뭘까요? 저 공병을 주는 데서 사야 합니다. 네, 그쵸. 네, 왜냐면 저 앞에 작은 공병, 다이어트를 할 때 또 외식을 밖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저거 큰 통 들고 다니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그때 저는 저 작은 공병에 예쁘게 담아서 간지 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다이어트 약은 많은 부작용들을 가지고 있죠. 가르시니아 카테킨 다이어트인데요, 저에게는 가르시니아 성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사를 정말 주룩주룩 저는 그래도 인내심이 있어요. 모든 다이어트 약을 3개월 이상은 먹었습니다. 네, 기어다니면서까지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설사는, 손까지는 떠는 거는 괜찮겠어요. 설사는 정말 안 되겠더라고요. 집 밖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패스. 자, 네, 브랜드 이름을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이것만 먹으면 허벌나게 잘 빠진다는 그 제품. 네,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시죠? 이 제품 중에 정말 유명한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폭탄. 네, 폭탄이라 그래서 지금도 제가 너무나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름이 기억이 나요. 그 이름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 아이트 알로에 네, 그다음에 허벌 이 세 가지를 믹서기에 갑니다. 그러면 노란 물이 생기거든요. 그거를 2리터를 하루 동안, 3일 동안, 5일 동안, 놀라지 마세요, 한 달 이상을 그 물만 나눠서 마십니다. 하루에. 자,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빠지겠지요. 설사를 주룩주룩 또 해댑니다. 물만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폭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까지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식욕 억제제 먹었어요. 식욕을 억제시킨다는 것은 칼로리를 절단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때요? 폭탄이라고 해서 빼기만 합니다. 영양을 채워주는 과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나름 잔머리가 좀 있어요. 이렇게 다이어트 해서는 죽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이어트의 방법을 바꿉니다. 전략을. 네, 마케팅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호르몬 다이어트입니다. 네, 시서스 맞아요. 네, 이 이론은, 호르몬 다이어트의 이론은 뭐냐면요, 그만 먹어, 너 자꾸 그렇게 먹으면 꽃돼지 된다 하고 알려주는 착한 호르몬 렙틴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야, 너는 먹을 때가 제일 예뻐 라고 속삭이는 악당 호르몬 그렐린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착한 호르몬의 기능을 살리고 악당 호르몬 그렐린 호르몬을 잡자라는 이론이에요. 이론상 너무 좋죠. 그런데 저의 너는 먹을 때가 제일 예뻐 이 말에 제가 넘어가 버린, 저의 악당 호르몬을 잡지 못해서 제가 놔버렸던 패스 다이어트입니다. 자, 이 다이어트 아시는 분 계실까요? 살짝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안 하셨더라도. 오, 계십니다. 저기 뒤에. 오, 네, 계세요. 자, 제가 마지막으로 선택했던 다이어트인데요, 중간에 여러 가지를 했지만 저 날카로운 바늘과, 네, 빨리 사진 찍으십시오. 날카로운 바늘과 저 복부 사진이 있어요. 자, 이 다이어트는 뭐냐면요, 정말 간절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제가 갔는데, 배꼽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50방, 왼쪽에 50방, 총 몇 방? 총 몇 방? 100방의 주사를 맞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네, 정말 간절했죠. 아까 78kg의 몸으로. 네. 그래서 100방을 맞는데요, 정말 입이 착한 사람도 입이 나빠지는 다이어트입니다. 주사를 의사 선생님이 빡빡빡빡빡빡 배에다 그냥 꽂아요. 빡빡빡빡빡 꽂습니다. 그리고 피를 쭉 닦아요. 정말 아프고요, 정말 피가 많이 나고요, 정말 멍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저의 제일 고민은 복부였거든요. 복부살이 너무 빠지지 않아서 제가 결국은 이 선택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다이어트 해야 될까요? 네, 하면 안 되겠죠. 제가 이런 다이어트를 통해서 빠지긴 빠집니다. 뭐가 빠졌을까요? 네? 머리 근육, 네, 빠집니다. 아까 맞추셨어요. 원형 탈모가 오게 됩니다. 솔직히 안 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룩주룩 빼고 먹지를 못하니까 머리카락이 이렇게 빠졌는데요, 이것도 제가 알아낸 게 아니라 염색을 하러 헤어샵을 갔는데 원장 선생님께서 언니 머리에 원형 탈모 오신 거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요? 머리가 어디요? 그러니까 뒤쪽이라 저는 알지도 못했던 거죠. 자, 이런 건강하지 못한,
결국은 다이어트에 성공도 하지 못한 나에게 원형 탈모만 가지고 온 이 다이어트의 결과를 제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19년도 5년 전에 제가 건강검진을 하게 됩니다. 다이어트 이후에 저는 B형 간염의 항체는 없어요. 하지만 B형 간염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신가요? 면역이 급격하게 떨어지면 B형 간염이 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너무 창피해서 사실은 말씀을 안 드렸지만 78kg 그 몸무게 때에 맞는 옷이 없어서 남편 바지 34 사이즈를 입고 다녔습니다. 너무 우울했어요. 그래서 염증으로 신장염도 많이 앓고 이렇게 그때 우울증이 오게 됩니다. 지금은 제가 우울증을 상담하는 사람이지만 이때 제가 우울증을 약을 먹었던 사람으로서 너무나 힘들었던 그 큰 부작용은 뭐냐면요. 우울증 약을 먹습니다. 저도 모르게 베란다를 나가요. 그리고 베란다 난간을 잡습니다. 그리고 뒤통수에서 순간 누가 딱 머리를 때린 것 같이 하고 정신을 차리면 저는 난간을 잡고 다리만 뛰면 밑으로 떨어지는 그 상황까지 우울증 약이 가지고 갑니다. 그게 부작용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저는 우울증 상담할 때 꼭 제 체험 사례를 반드시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약을 그냥 참습니다. 끊게 돼요. 뭐 음악을 듣거나 밖에 나가서 걷거나 이런 식으로 약을 더 이상 먹을 수 없겠더라고요.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자, 위 멀쩡할까요? 아니겠죠. 네, 설명드리지 않아도. 그런데 제가 이 건강검진 그 결과서를 보면서 너무 재미있었던 건요. 병변 위치를 좀 보십시오. 위체부, 위전정부, 소만대만, 전벽, 후벽. 결국은 무슨 얘기인가요? 위 전체가 다 망가졌다는 얘기예요. 저걸 저렇게 어렵게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거를 처음 알게 됩니다. 이상 지질혈증? LDL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보통 고지혈증이 온다고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LDL 콜레스테롤은 정상입니다. 이 HDL 콜레스테롤이 낮다는 진단이 나왔어요. 그런데 저 HDL 콜레스테롤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 혈관을 청소하는 착한 콜레스테롤입니다. 네, 착한 콜레스테롤. 네, 그런데 저는 그게 낮다고 나왔고 그것을 이상지질혈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이상지질혈증을 통해서 또 하나의 증상을 얻게 됩니다. 기립성 저혈압입니다. 네, 정말 다이어트를 했는데 너무나 많은 증상을 또 가지고 가게 돼서 너무 억울해요. 저는 다이어트를 정말 열심히 했잖아요. 배에다가 백방씩 주사를 주 2회를 맞았는데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이제 진짜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만성 두드러기의 사진을 보여드릴 거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진짜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 두드러기가 제가 머릿속은 찍지 못했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24시간 시시각각 모양이 바뀌면서 저를 괴롭힙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이 물린 정도의 두드러기가 아니에요. 정말 소름이 돋고요. 몸에 쫙 닭살이 오릅니다. 그러면서 저 두툼한 그 두드러기가 올라오는데요. 너무 징그러우셨으니까 제가 분위기를 살짝 좀 풀어보겠습니다. 저희 남편이 밥을 먹는데 여러분 저 정도의 두드러기라면 밥만 먹을 수 있습니까? 긁어야 됩니까? 긁어야 돼요. 밥 먹으면서 퍽퍽 긁어댑니다. 제가 자기야 더러워서 밥 못 먹겠어. 자, 잘 때도 저런 두드러기가 올라옵니다. 긁어야겠죠. 자기야 잠을 못 자겠는데 밖에 나가서 긁으면 안 돼? 저는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사실 남편에게도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병원을 안 다녔을까요? 다녔습니다. 양약보다는 한방 쪽이 더 유명하고 좋다고 해서 한의원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왜냐하면 한의사 선생님께서 저한테 딱 이 한마디만 하십니다. 면역이 떨어지면 이렇게 두드러기 올 수 있어요. 그냥 집에서 푹 쉬십시오. 어머, 너무하시죠? 그리고 저 약도 처방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침 몇 대만 놔주시고 저를 돌려보내셨어요. 자, 제일 가장 힘든 사람은 저지만 그 다음에 힘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남편이 네이버를 검색하기 시작합니다. 간지러운 곳에 좋은 거. 그래서 찾아내요. 지실이라는 한약재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 지실이라는 한약재가 50원짜리 동전만 하거든요. 약재인데요. 그거를 팔팔팔팔 끓여요. 끓여서 그걸 식힙니다. 그리고 그거를 스프레이통에 넣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줄줄줄줄 흐릴 때까지 계속 뿌려대요. 와, 여러분들 효과가 있었을까요? 네, 이쪽은 아니고 저쪽은 네, 1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1도 효과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이런 건강적으로도 다이어트적으로도 해결되지 못한 삶을 그냥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던 중에 저의 사랑하는 친구를 통해서 너 리셋 한번 해봐 라고 권유를 받게 돼요. 리셋을 했습니다. 왜? 저는 간절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이게 좋다라는 것은 제 피부가 먼저 알더라고요. 제 피부가 편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피부는 편해졌는데 이 리셋을 하려고 보니까 제가 알을 잘 못 삼켜요. 그런데 살겠잖아요. 그러면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살겠는데. 그래서 저는 그 알로 된 제형을 다 빻아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 빻아서 먹습니다. 와, 만성 두통이 사라지고 잠을 자기 시작해요. 이건 뭐지? 적극적으로 알아보게 됩니다. 자, 이제 귀 쫑긋 눈을 크게 뜨시고 잘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다이어트다 그러면 체지방을 감량한다, 살을 뺀다 라고만 알고 계시잖아요. 다이어트의 어원은 to lead one's life라고 해서 유산화와 마찬가지로 그리스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건강을 지킨다라는 뜻이고요. 살을 빼는 것만이 아니라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건강 관리를 의미합니다. 다이어트의 시작은 무엇이다? 건강 관리다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